다음으로 상대 습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습도는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습하다, 건조하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런 거죠. 그것을 상대 습도, 절대 습도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란 습도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기온의 실제 수증기량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쭉 올려서 상대 습도하고 절대 습도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박스죠. 박스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에는요, 최대 12개의 사과상자가 들어갑니다. 최대 12개의 사과상자가 들어가는 이 박스에 6개의 사과만 넣었어요. 자, 다시. 박스가 최대 담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은 몇 개? 12개입니다. 그런데 몇 개만 넣었어? 6개만 넣었다고요. 이걸 가지고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를 비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습도는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과가 몇 개 들었니? 6개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가 몇 개 들었어? 6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는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사과 상자의 개수, 사과에 비해서 몇 개가 들어가 있니? 즉, 다시 얘기해서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니?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최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12개. 근데 몇 개를 넣었어요? 6개. 몇 퍼센트니? 곱하기 100 하면 50이죠. 50%. 이게 상대 습도입니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에 비해서 얼마만큼 수증기량이 들어갔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 이것이 상대 습도란 얘기입니다. 상대 습도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상대 습도란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곱하기 100입니다. 이때 실제 수증기량은요, 현재 공기 중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이야. 다음으로 포화 수증기량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 상대습도 계산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 실제 수증기량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이슬점을 보고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무엇을 보고 확인하게 되냐면 기온을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은 무엇을 보고 파악해야 된다고? 이슬점.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은 무엇을 보고 확인해야 된다고? 기온. 그럼 만약에요, 상대 습도를 구한다고 쳐. 우리가 구한다고. 이때 이슬점은 똑같은데 기온이 올라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상대 습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수증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슬점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슬점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 습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 교과서 136쪽에 그래프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136쪽 탐구의 상대습도의 변화입니다. 이 상대습도 변화에서 알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하루 동안 상대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파악해보자 이겁니다. 자,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맑은 날, 두 번째는 비 오는 날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기온, 습도, 이슬점,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살짝 올려서. 자, 우리가 맨 처음 봐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맨 처음 봐야 되는 건 기온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이슬점. 그리고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건 습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온을 맨 처음 보자 이겁니다. 기온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맑은 날과 비 오는 건 상관없이 지금 올라가냐 내려가냐, 기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두 가지를 보고 확인해야 돼요. 지금 맑은 날의 기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도 0시에서부터 지금 9시까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24시까지 또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라고? 그렇죠.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이슬점이야. 이슬점. 근데 이 이슬점은요, 기온에 비해서 변화가 거의 없어요. 변화가 거의 없다. 근데 여러분들 거의는 없애고 그냥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변화가 거의 없다. 아니 그냥 없다. 그리고 지우개가 안 지워지니까 그냥 냅둘게요. 이렇게 쭉쭉.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봐야 되는 게 습도. 습도. 이 습도를 보니까 이 습도는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동영상이 잘린 관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갑자기 나타난 이 식,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온과 습도의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습도는요, 상대 습도를 얘기합니다. 상대 습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인데, 이 실제 수증기량과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슬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에서 이슬점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죠.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분자값은 변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리고 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결국엔 결과값,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결과값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포화 수증기량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분수에서 분모가 커지게 되면 분수값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분수값은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분모값이 작아지면요, 그렇죠. 분수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같이 봅시다. 기온이 내려갈 때는요, 이 기온과 관계가 있는 포화 수증기량 값이 작아요. 분모값이 작으면 결과적으로 이 분수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습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갑니다.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분모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수값인 상대 습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갔죠. 결국엔 습도라고 하는 거는요, 기온과 반비례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별표 그리다 말았네. 이렇게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온과 반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습도와 기온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1번입니다. 맑은 날, 비 오는 날, 이슬점이 높은 날은 언제고 하루 종일 이슬점의 변화는 어떤가?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은 교과서 136쪽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슬점 둘 중에 어디가 높아요? 비 오는 날이. 파란색 그래프는 비 오는 날이 높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슬점의 변화는 거의 없다. 근데 거의 빼도 돼. 그냥 이슬점 변화는 없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 맑은 날, 비 오는 날 하루 동안 기온과 상대 습도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그래서 이게 쭉쭉쭉 써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상대 습도는요, 기온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상관없어. 지금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 파란색 선인 이 이슬점은요, 지금 기온에 비해서 혹은 상대 습도에 비해서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온과 상대 습도의 관계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를 해줬죠. 기온과 상대 습도는 어떻게 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습도는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두 줄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습도계입니다. 첫 번째는 건수급 습도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발 습도계인데 이 건수급 습도계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모발 습도계입니다. 모발 습도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요. 모발의 길이를 가지고 활용하게 돼요. 모발의 길이요. 이 모발의 길이는 습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습도가 올라갈 때는요. 모발의 길이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습도가 낮아질 때는 모발의 길이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모발의 길이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습도를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는 게 바로 모발 습도계의 예입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 137쪽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방울이 높은 곳에 떠 있어 라는 소단원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구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구름의 발생 원리, 그리고 구름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실제로 다음 시간에도 실험을 해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동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사랑해요.